이번 시간은 상품으로서 미역과 미역 채취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역은 바닷가에 있는 바위에 부착해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널려 있는 갯바위는 그냥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대원인 미역이 나는 밭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 미역이 자라는 바위군을 갯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갯바위에 자생하는 미역이 상품이 된 조선 후기 상황에서 갯바위에 자생하는 미역을 채취할 권리를 과연 누가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더욱이 국가가 각 갯바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에 이르면 갯바위에서 해초를 채취할 권리는 누가 세금을 부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도 직결됩니다. 18세기 중반 완성된 균역법에서 미역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요한 상품으로서 해세의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균역적 사몽을 통해 호남, 영남, 강원도에 대한 세밀한 곽세, 즉 미역세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역이 꾸준히 자생하는 지역에 대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18세기가 되면서 다양한 해조류 중에서 미역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으니 상품으로서 미역의 중요성이 컸다는 사실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세금을 징수는 했었는데 현물이기도 했고 세금 징세 주체가 불명확하다 보니 첩세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반에 작성된 경세 유표를 보면 전라도 등 제주도 낙도 지역을 비롯해 영남, 관동 등의 균역적 사목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던 지역에서도 미역이 생산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즉 균역적 사목에서 미역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관북 지역까지 관서, 호서, 경기, 전북 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미역이 생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균역청이 아닌 군영이나 가명 등 지방 관하나 권세가에게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미역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유통 소비되는 중요한 상품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장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19세기 초반의 임원경제지를 보면 미역의 주요 생산지인 전라도 남부와 경상도, 강원도를 비롯해 미역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서해 중부와 북부 그리고 내륙 곳곳의 지방장시에서 주요 물품으로 미역이 거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원경제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대와 해채가 등장합니다. 해대는 경기도, 경상도, 평안도 등 6개 군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또 미역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 중 하나인 해채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황해도의 50개 군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해대와 해채가 총 56개 군에서 주요 품목으로 거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원경제지에는 해대와 해채 외에도 김, 청태, 녹각채, 감태가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해초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생산지역에 따른 미역의 가치에 대한 평가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맛이 분화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일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 객주가 거래하는 해산물의 종류와 가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미역이 지역별로 판매 단위나 가격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역의 경우 울산산과 장기산은 일속, 즉 열매에 160원이었습니다. 장기는 지금 현재 포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반면 삼척군은 열매에 큰 게 200원, 중간이 140원, 작은 게 100원으로 크기별로 각기 달랐습니다. 또 제주도는 백매 소형이 28원에 불과했습니다. 19세기 초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아마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제주도에서 생산한 미역이 전국의 절반이 제주도에 생산한 미역을 받아먹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미역 생산도 많고 미역 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쌌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주도에서 채취되는 미역은 흑산도에서 가해대라고 부르는 쇠미역, 넘미역이었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는 20세기 중후반까지 미역을 미역새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지역별 미역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었고
미역 생산지에 따른 선호도도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역은 선물, 진상, 약재, 의뢰용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용을 통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미역을 소비하는 것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미역이 상품이 되고 곧 돈이 되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미역이 자라는 곳이면 어디든 미역을 더 많이 채취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자해 동일 면적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미역을 채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9년 미역 채취와 관련된 전국 단위의 보고서를 간행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내륙 지역인 충청북도는 물론 서해와 접한 경기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네 지역에서는 미역이 전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또 갯벌이 발달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만 미역 채취가 가능한 황해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아주 미미한 양의 미역만 생산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서해와 남해는 조수간만에 착각커 갯벌이 발달해서 갯바위를 뒤덮고 있는 탓에 해조류가 자생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모든 연안에서 해조류가 자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미역의 최대 생산지는 함경북도와 강원도였습니다. 뒤를 이어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생산량이 많았습니다. 함경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연안 지역에서, 전라남도에서는 갯벌이 발달하지 않은 제주도를 비롯한 외곽 섬 지역에서 미역이 생산되었습니다. 미역의 최대 생산지는 19세기 초 경세유표에서 정약용이 전국 미역의 절반을 생산한다라고 했던 제주도가 아니라 최대 소비지인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강원도와 함경북도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채취하였는지를 볼까요?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나지만 한국 동해안에 많이 나타난 미역 채취 기술이 떼배와 긴 낙대를 사용한 채취 기술입니다. 동해안은 미역 채취가 이루어지는 5월 근방이면 산악지대에서 눈이 녹아 바다로 흘러들어와서 점점 따뜻해지는 육지의 기온과 달리 바닷속 수온은 점점 낮아집니다. 따라서 크로시오 난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제주도나 경상도 남해안과 달리 잠수복이 나오기 전까지는 맨몸으로 잠수해 미역을 채취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역은 떼배 위에서 물밑을 보면서 긴 막대 끝에 낫을 다른 낫대를 사용해 미역을 채취했습니다. 물밑에 미역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미역을 비틀어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채취하는 트리를 사용했습니다. 강원도의 떼배는 제주도나 경상도 남한에서 사용하던 떼배와 달리 미역 채취 전용 어구였습니다. 이러한 채취 방식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밀어요? 올라가려고 네. 가봤어. 살이 없어갖고 이런 그렇게 우와 이건 진짜 너무 길어갖고 뭐 그러니까 야 실험해 미역이. 여기야 이런 거 하면 엄청 노력하겠다. 방금 보신 영상은 강원도에서 떼배를 타고 미역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진은 물이 탁해 물밑이 보이지 않는 곳에 트리를 사용해 미역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이 비교적 얕은 지역에서는 갯바위를 닦아 미역의 착상을 돕는 기술도 발전했습니다. 전남 서남해 도서에서는 긴 나무에 새로 된 판을 붙인 싹가래를 사용해 바위를 청소합니다. 정월에 미역 포자가 착상을 하기 때문에
바위에 낀 잡초나 쩍 등을 제거하여 미역의 포자에 착상을 돕는 것입니다. 상당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서남해는 동해안에 비해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시기에는 바닷물 속에 있던 미역이 오랫동안 물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봄철 햇빛이 매우 강한 날씨가 겹쳐지면 물 위로 드러난 어린 미역이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누렇게 떠서 말라버리거나 죽어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주기 또는 물기얹기라는 작업을 합니다. 논밭에 물을 주듯이 물 위로 드러난 어린 미역에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바닷나물, 해초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해초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로 오갔습니다. 또 국가 간, 국가 내에서 왕과 백성들 간에 오고 간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해초였던 미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미역은 다양한 해초를 대표하는 해초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장시에서 주요한 상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해조류는 김입니다. 거의 매일 밥과 함께 김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김을 자주 먹게 된 데에는 남해안과 서해안의 얕은 바다에서 대규모 김 양식이 이루어진 뒤입니다. 이제 김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수출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잘 먹지 않던 해초를 건강식으로 재평가하면서 소비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해초를 소비하는 문화가 점차 세계화되고 있습니다.